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은 6평을 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희대 논술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경희대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효율적인 대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경희대는 9월 9일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수능치고 곧장 15, 16일에 시험을 치게 됩니다. 논술고사 100%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반영 제로, 전혀 하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요, 조심해야 돼요. 탐구는 두 과목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2합 5가 돼야 되니까 국어가 4등급이다. 그럼 영어가 1등급이면 되는 겁니다. 수학이 5등급, 탐구가 5등급이라도 되는 거죠. 자, 이제 탐구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탐구가 하나가 1등급이고 하나가 3등급이에요. 그럼 평균 2등급이 됐습니다. 자, 영어 3등급이에요. 그러면 2합 5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국어가 5등급이고 수학이 5등급이라고 합시다. 자, 이랬을 경우에 하나가 아차해서 4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2.5가 돼요. 절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5.5가 되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탐구로 맞추겠다 그러면 탐구는 둘 다 잘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인문계열, 자연계열, 자율전공은 그래요. 그런데 의학, 한의예, 치의예, 약학 여기는요 수능 최저가 높아요. 3개 영역 합 4입니다. 자, 둘 다 한국사 5등급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의예를 인문으로 뽑아요. 5명을 뽑습니다. 그때 사회계열 논술을 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수능 최저는 3합 4로 똑같다는 거 꼭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제 체육은요 여기에 국제 캠퍼스죠. 거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과탐 중에 두 과목 평균입니다. 한 개 영역 3등급 이상이면 되니까 국어가 3등급 나오든 영어가 3등급 나오든 하나만 3등급 나오면 돼요. 사탐이 그렇다면 사탐이 3, 3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자, 학폭은 이제 감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체계가 사회계열에는 수리 논술이 들어가요. 인문체육에는 어느 논술인데요. 1번, 2번 해서 800자, 1000자. 그리고 사회계열은 1번은 500자, 2번은 600자, 3번은 수리 자료해석이고요. 자료해석 문제는 여기 3번 문제가 3-1, 3-2가 있어요. 3-1은 원고지에 쓰고요. 3-2 수리 문제는 이렇게 노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글로 풀죠. 그리고 경희대는 수정액과 수정 테이프 사용 불가능하고요. 학교에서 볼펜을 줍니다. 그 볼펜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연필로 작성하면 감점입니다. 무효 처리됩니다. 그 부분, 연필로 작성한 그 부분은 무효 처리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주의사항인데 답안지의 맨 마지막 행에 한 글자라도 쓰면 그 글자 수를 다 카운트합니다. 예를 들어서 쭉 다 쓰고 끝나지 않아서 뭐뭐 했다 하고 한 줄 내려서 한 글자만 썼어요. 그러면 요 줄에 이 행에 25자, 25자가 있으면 여기에 빈 글 쓰지 않아도 25자로 추가적으로 카운트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줄을 다 지웠어요. 삭제하고 여기에 추가하지 않았다면 한 줄은 25자를 빼줍니다. 이렇게. 다음, 이걸 조심해야 될 텐데 15일 날 요거 25학년 25년이요. 25년 11월 15일 토요일에 시험을 칠 경우에 오전에 인문체육계가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국제 캠퍼스는 또 여기서 시험을 칩니다. 근데 이건 이제 국제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이네요. 체육대학도 국제 캠퍼스에 있어요. 이건 서울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이네요. 이렇게. 자, 근데 서울 캠퍼스에 있는 학과는 서울에서 치고 국제 캠퍼스는 국제 캠퍼스에 치는데, 야, 이게 이제 통상적인데 16일이 좀 복잡해요. 16일에 사회계열 요거 경영학과, 호텔관광학과 서울 캠퍼스에 있어요. 한의대 인문 서울 캠퍼스에 있죠. 자, 이제 사회계열의 자율전공과 정경대학, 행정학과, 무역학과, 경제학과 요거 국제 캠퍼스 가서 시험을 치네요. 요게 서울 캠퍼스에 있는 대학이잖아요. 그러니 논술고사를 지원한 모집 단위가 속한 캠퍼스랑 상관없이 서울 캠퍼스 또는 국제 캠퍼스로 시험장이 정해져요. 요거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집 단위를 보면 여기에 2명 뽑는 학과도 있고요. 한의대학은 인문계열은 5명 뽑고 경영대학은 28명 뽑습니다. 자, 보통 이제 한 7명씩, 4명씩 이렇게 뽑네요. 자, 이제 여기서 논술고사는 이게 캠퍼스가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캠퍼스가 서울 캠퍼스가 있고 국제 캠퍼스가 있어요. 논술은 둘 중에 한 군데만 낼 수 있어요. 그 대신 뭐 학생부 종합 1, 2,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실기 위주 이렇게 해서 뭐 많이 내면 5장을 낼 수도 있어요. 경희대에다가. 논술 전형은 논술 전형 한 장밖에 못 씁니다. 캠퍼스가 2개로 나눠져 있어도. 자, 공통점이 뭐냐? 통합교과형 논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논리적으로 창의적으로 스스로 하면 됩니다. 자, 기본 점수 60점을 주는 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쓰면 그냥 60점을 줘요. 그래서 합격하려면 상을 맞아야 상. 90점 이상 상을 맞아야 합격을 합니다. 다음, 원고지 사용법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그러니까 좀 이렇게 관대한 편입니다. 까탈스럽게 굴지 않아요. 글자 수에 있어도 좀 까탈스럽게 굴지 않고 좀 관대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더 중요하지, 뭐 글자 수 이런 거, 그렇게 또 원고의 사용법 틀리는 거 틀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산점도 줍니다. 예리한 문제제기나 독창적인 구성, 그리고 타고난 표현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준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동점자 처리 기준은 30점, 그러니까 논술 배점이 30점, 30점, 40점으로 돼 있으면 40점짜리를 잘 풀면 된다, 이거예요. 배점 높은 거, 그걸 잘 풀면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 배점 높은 걸 점수를 카운트하겠다는 겁니다. 논술 잘하는 애를 뽑겠다는 거예요. 자, 제시문은 이론적인 걸 줍니다. 그러니까 사회탐구 문제가 나옵니다. 사회탐구 문제. 그리고 문학적인 걸 나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은 시, 소설 나오고요. 그리고 사회탐구의 지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회계열은 사탐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설이 어쩌다 나옵니다. 교과서 지문이 출제하는 대학들을, 이제 교과서만 출제하는 대학에 비해서 이론적인 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독해력을 요구합니다. 좀 글들이 어려워요. 제시문들이. 사회계열은 수리논술 문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사회 경제에 대한 도표, 통계 문제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출제를 어떻게 하느냐. 인문체육계 1번 문항은 평가형 문제고요. 그리고 2번 문항은요, 분류 요약형 문제에 비판형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22학년도부터 풀지, 그 전건 풀지 마세요. 22, 23, 24, 25, 4개년치 기출문제만 푸세요. 사회계열 1번 문제는 분류 요약형입니다. 그러니까 인문체육의 분류 요약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건 제시문 6개고요. 이건 제시문 4개. 이렇게 해서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계열 2번 문항은 평가형이고요. 상반된 두 입장 중 하나 선택해서 다른 제시문 3개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계열 3번 문제는 수리 문항이 아까 있었죠. 사회 경제에 대한 도표, 통계 자료를 푸는 문제 하나, 해석 문제 하나, 그다음 계산 문제 하나, 이렇게 수학적 계산 문제 하나, 도표 자료 해석하는 문제 하나, 이렇게 해석형은 원고지에, 계산형은 이렇게 노트 형식의 거기에다가 서술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용어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설명하라와 비판하라는 건 다르죠. 설명, 분석, 해석은 같은 말이고요. 비판, 평가, 옹호는 같은 말로 논술 문제에서 사용됩니다. 여기서 대학마다 이걸 좀 다르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연세대는 설명하라고 해놓고는 평가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기준이 되는 제시문, 설명의 기준이 되는 제시문이요. 그냥 어떤 이론적인 것을 쭉 나열하고 설명하는 거면 설명하면 되는데 주장이나 견해가 있다면 그 입장에서 평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헷갈리지 말고 연세대에서는 설명형 문제가 평가형으로 서술될 수 있는 반면에 여기 경희대는 거꾸로예요. 2번 문제, 사회계열 2번 문제가 평가형 문제인데요. 대학 측의 시답안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제시문 4는 뭐뭐라고 주장한다. 이는 가다바의 관점과 대비된다. 또 아는 뭐뭐라고 주장하는데 이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또 자는 무엇을 강조하는데 어떤 관점과 구별된다. 대비된다, 같이 한다, 맥을 같이 한다, 구별된다. 이건 설명이잖아요. 평가형의 설명을 쓰고 있는데 근데 대학 측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명하냐면 상통한다, 상반된다, 상이한다. 이 정도만 지적해도 평가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관점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토대로 조금 더 평가를 제대로 해준다면 그럼 가산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최근 기출문제 보면 인문체육계열의 1번 문제는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시각에서 가나의 입장에 대해서 평가라. 800자짜리죠. 3개 단락 쓰는 겁니다. 300, 300, 300, 200, 300, 300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음에
논제 2번은 라에서 사까지 입장을 유사한것끼리 분류하고 한 입장을 선택해서 요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류 비판형이죠. 요거는 이제 4개 달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A 대 B로 갈라지면 그러면 이제 요 입장이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묶어서 여기서 요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겁니다. 하나를 선택해서 요약하고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요거 사회계열은요 1번, 2번, 3번 있으면 1번은 제시문 6개 주고 분류 요약하는 거, 하나는 요 분류 요약했으면 한쪽 A 입장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관점에서 다른 제시문 3개를 평가하는 게 600자짜리죠. 자, 이제 논제 3번을 보면 자료 1번에는 이제 자료를 해석하는 겁니다. 자료 1이 논제 1의 두 관점 중 어디를 지지하는지 근거가 될 수 있는 걸 설명하라 해서 자료 통계자료를 해석하는 거고, 요건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자료 2 가지고 계산해서 어느 정도 수리적 계산을 해야 됩니다. 수 1, 수 2, 요 정도 풀 수 있으면 되고요. 가끔 확률 통계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세대 자료 해석 문제, 연세대 수리논술 문제, 즉 2-1번, 2-2번이 경희대 사회계열의 3번 문제 3-1, 3-2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풀어보고 저것도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뭐 25 모의논술이고요.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문체육계 문제 나오는 패턴은 똑같아요. 주제만 달라질 뿐입니다. 제시문의 내용과 주제가 달라질 뿐이지 출제 패턴은 똑같이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으니까 패턴화해서 기계적으로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22 기출문제부터 푸세요. 자,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